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사람 복, 인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리만치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복도 많다. 하지만 그 복, 정말 우연일까요?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인복은 운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람 복 많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철학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말투, 옷차림, 직업, 배경.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열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대학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르게 봤고, 정장을 입은 사람과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진가는 학벌이나 옷차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부터 동네 할머니까지 모든 이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누구든 똑같이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오셔도, 청소하는 분이 오셔도 똑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그 한마디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느꼈던 것이죠. 사람은 겪어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겉은 평범해 보여도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겉은 근사하지만 공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서툴러도, 직업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구든 존중하며 대합니다. 상대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에겐 똑같이 따뜻한 말투와 눈빛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그를 편하게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도 속 이야기를 꺼내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들도 다가옵니다.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젊은 시절엔 체면과 격식을 많이 따졌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자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를 가장 평범하게 대해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떠받들지도 않았지만 무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 거라 믿을 때입니다. 존중은 결국 존중받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사람 복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보다 감정을 먼저 읽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에서, 표정에서, 침묵에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어색한 공기, 말끝에 걸리는 주저함. 그들은 그 미묘한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말을 아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내색하지 않았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다른 분들의 기색을 살피십니다. 누군가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해?" 하고 물어보시고, 누군가 억지로 웃고 있으면 "무슨 일 있나?" 하고 다가가십니다. 그런 분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고 괜찮아? 라는 짧은 말로 다정하게 다가갑니다. 이런 감정의 민감함은 때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인맥이 넓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걸 압니다. 또한 그들은 말보다 듣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대화 중에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려 하고 섣불리 충고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정작 상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민감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줄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금세 친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 각각의 성향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편한 방식으로 소통하려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말을 걸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둬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민감하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감정도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줄 압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친절하면서도 무게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더라도 함께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걸 함께 나누려 했고 친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차갑거나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은 주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아라.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감정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사람과 있으면 상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담이 없고 불필요한 오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 문제, 며느리 문제, 사위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조용한 존재지만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줍니다. 모든 관계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합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럴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인복 많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깊게 얽히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한 내면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기에 오래도록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방의 몫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들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에는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베풀매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속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까? 언젠간 나에게도 돌아오겠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도움을 줄 땐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덜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이웃집에 쌀이 떨어지면 한 사발 갖다 주고, 누군가 아프면 함께 간병하고, 아이들은 온 동네가 함께 키웠습니다. 그때의 도움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서로가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그런데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유지합니다. 필요하면 돕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베풀음은 진심이고 부담이 없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사람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단번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동네에서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립니다. 그분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십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를 태워주시고, 혼자 사는 분이 아프면 죽을 끓여 갖다 드리고, 경조사가 있으면 발품을 팔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도움을 주고 나서 절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별일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하시며 금세 잊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도움받은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돕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잊지 못합니다. 이런 베풀미 쌓이면 그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를 챙겨주는 이가 생깁니다. 계산 없는 베풀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능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돕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득이 될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울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베풀매의 계산이 없다는 것은 또한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 인사를 받으면 기쁘지만 그것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계산 없는 따뜻함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연이 오래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물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의리를 중시했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따뜻한 결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상처도 아물고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인연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필요한 인연은 비워야 합니다. 텅 빈 자리에 새로움이 들어오듯 관계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아.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야 해. 처음엔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 오래 함께할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도 기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도 다치지 않게 떠나는 것. 어떤 때는 점점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때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정리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원망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지도 않고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오히려 깊은 관계가 피어납니다. 여섯 번째,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작은 깨달음이나 자신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줄도 알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며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생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다 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씀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같은 또래에게는 공감이 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대화에서 매력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이래서 대단해가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야라고 할 일에도 정말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런 감사 표현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다시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가족이 해주는 일들, 친구가 베푸는 작은 배려들을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또한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어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 하는 식으로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에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게 만듭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기운을 얻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이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아홉 번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가식이 없고 솔직합니다.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과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가면들로 가득합니다. SNS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면을 벗고 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10번째,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신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불필요한 만남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그들은 좋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할 줄 압니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시간, 부정적인 에너지만 주고받는 시간은 과감히 줄여나갑니다.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 복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거리를 지키고 계산 없이 베풀고 떠날 줄 알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감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엔 좋은 인연이 머무르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편했던 사람들, 함께 있으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복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인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배려들, 진심 어린 관심들, 계산 없는 친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진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도 몇 배로 커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그리워할 것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나눴던 진심 어린 대화일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복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따뜻한 인연을 불러들이는 작은 조각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사람 복, 인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리만치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복도 많다. 하지만
그 복, 정말 우연일까요?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인복은 운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람 복 많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철학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말투, 옷차림, 직업, 배경.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열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대학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르게 봤고, 정장을 입은 사람과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진가는 학벌이나 옷차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부터 동네 할머니까지 모든 이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누구든 똑같이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오셔도, 청소하는 분이 오셔도 똑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그 한마디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느꼈던 것이죠. 사람은 겪어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겉은 평범해 보여도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겉은 근사하지만 공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서툴러도, 직업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구든 존중하며 대합니다. 상대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에겐 똑같이 따뜻한 말투와 눈빛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그를 편하게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도 속 이야기를 꺼내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들도 다가옵니다.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젊은 시절엔 체면과 격식을 많이 따졌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자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를 가장 평범하게 대해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떠받들지도 않았지만 무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 거라 믿을 때입니다. 존중은 결국 존중받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사람 복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보다 감정을 먼저 읽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에서, 표정에서, 침묵에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어색한 공기, 말끝에 걸리는 주저함. 그들은 그 미묘한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말을 아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내색하지 않았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다른 분들의 기색을 살피십니다. 누군가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해? 하고 물어보시고, 누군가 억지로 웃고 있으면 무슨 일 있나? 하고 다가가십니다. 그런 분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고, 괜찮아? 라는 짧은 말로 다정하게 다가갑니다. 이런 감정의 민감함은 때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인맥이 넓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걸 압니다. 또한 그들은 말보다 듣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대화 중에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려 하고 섣불리 충고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정작 상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민감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줄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금세 친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 각각의 성향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편한 방식으로 소통하려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말을 걸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둬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민감하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감정도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줄 압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친절하면서도 무게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더라도 함께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걸 함께 나누려 했고 친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차갑거나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은 주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아라.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감정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사람과 있으면 상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담이 없고 불필요한 오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 문제, 며느리 문제, 사위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조용한 존재지만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줍니다. 모든 관계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합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럴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인복 많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깊게 얽히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한 내면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기에 오래도록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방의 몫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들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에는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베풀매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속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줄까? 언젠간 나에게도 돌아오겠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도움을 줄 땐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덜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이웃집에 쌀이 떨어지면 한 사발 갖다 주고, 누군가 아프면 함께 간병하고, 아이들은 온 동네가 함께 키웠습니다. 그때의 도움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서로가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그런데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유지합니다. 필요하면 돕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베풀문 진심이고 부담이 없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사람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단번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동네에서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립니다. 그분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십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를 태워주시고, 혼자 사는 분이 아프면 죽을 끓여 갖다 드리고, 경조사가 있으면 발품을 팔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도움을 주고 나서 절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별일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하시며 금세 잊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도움받은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돕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잊지 못합니다. 이런 베풀미 쌓이면 그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를 챙겨주는 이가 생깁니다. 계산 없는 베풀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능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돕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득이 될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울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베풀매의 계산이 없다는 것은 또한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 인사를 받으면 기쁘지만 그것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계산 없는 따뜻함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연이 오래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물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의리를 중시했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따뜻한 결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상처도 아물고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인연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필요한 인연은 비워야 합니다. 텅 빈 자리에 새로움이 들어오듯 관계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아.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야 해. 처음엔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 오래 함께할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도 기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도 다치지 않게 떠나는 것. 어떤 때는 점점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때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정리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원망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지도 않고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오히려 깊은 관계가 피어납니다. 6번째,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작은 깨달음이나 자신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줄도 알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며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생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다 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씀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같은 또래에게는 공감이 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대화에서 매력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이래서 대단해가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7번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야라고 할 일에도 정말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런 감사 표현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다시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가족이 해주는 일들, 친구가 베푸는 작은 배려들을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또한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어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 하는 식으로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에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게 만듭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기운을 얻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이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9번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가식이 없고 솔직합니다.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과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가면들로 가득합니다. SNS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면을 벗고 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10번째,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신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불필요한 만남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그들은 좋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할 줄 압니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시간, 부정적인 에너지만 주고받는 시간은 과감히 줄여나갑니다.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마무리. 우리는 종종 사람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 복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거리를 지키고 계산 없이 베풀고 떠날 줄 알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감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엔 좋은 인연이 머무르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편했던 사람들, 함께 있으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복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인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배려들, 진심 어린 관심들, 계산 없는 친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진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도 몇 배로 커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그리워할 것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나눴던 진심 어린 대화일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복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따뜻한 인연을 불러들이는 작은 조각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